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손승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자기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자기소개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좀, OT도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이름은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나이는 44살이고요. 그 다음에, 서초동에서 아주 조그맣게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림동에서 이제 강의는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소개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딸이 13개월입니다. 딸이 아주 이뻐요. 안 중요하죠. 예, 안 중요하고 OT를 좀 해야 되는데 OT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물론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OT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1년 커리큘럼의 처음 시작이어서 OT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특정인한테 맞춰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 대중 강의잖아요. 그래서 OT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을 따로 왔잖아요. 근데요, 여기 있는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은 굉장히 유용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유용성이 높아서 일단은 여러분들 따기로 마음 먹고 오신 거잖아요. 합격하기로. 그러니까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유용성이 뭐 여러분들 정보가 많으신 분들은 뭐 최근에 별의별 정보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뉴스에서 그런 것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국선이 좀 대대적으로 도입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동법원을 설립한다라든지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넘쳐나고 있거든요. 별의별 얘기들이 다 넘쳐나고 있는데 제가 미래를 제가 지저스는 아니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은 유용성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뭐 그렇게 넘쳐나는 정보에 의하면은 나중에 현업을 할 때 먹거리가 아주 일부 침식되는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뭐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미래에 관해서.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현업에 국한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노무사라는 자격증은요, 이 취업 자격증으로도 굉장히 유용성이 높거든요. 유용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러분들 흔히 그 취업 사이트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가 뭐죠?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말하기 싫으니까 흔히 취업 사이트 많이 보는 게 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용하는 워크넷이라든지 아니 운영하는 아니면은 그 사람인 이런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격증 되게 많잖아요. 많지 않아요? 노무사 말고는 자격증 몰라요? 자격증 많을 거예요. 우리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세무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변호사, 노무사, 아니면 관세사, 감정평가사 뭐 등등등 자격증 뭐 회계사 엄청 많잖아요. 근데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은 많지가 않아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은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기업에서 뭐 이거는 다른 자격증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에서의 효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는 반드시 노무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노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무사라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노무사를 별정직으로 많이 뽑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노무사를 별정직으로 많이 뽑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현업에서 뽑는 걸 논외로 하더라도 쭉 찾아보다 보면은 근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법무사나 관세사나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거를 뽑는 그런 모집 공고는 여러분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은 노무사라는 거는 기업에서 끊임없이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자격증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에 남았을 때 이걸로 큰 돈을 버느냐 아니면 큰 돈을 안 버느냐 그런 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뉴스에서 돌아다니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로 인해서 시장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를 살짝 침식당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러니까 침식이 실제로 있을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침식당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뭔 말인지 납득은 어렵겠죠.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써먹어 본 적이 없으시니까. 근데 저는 그 정도는 틀림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유용성이 굉장히 높은 자격증이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현업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개업을 해서 성공할지 그런 거는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최소한 취업 자격증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유용성이 높은 자격증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현업에서 이제 성공하려면은 지식만 갖다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현업에서 성공을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업 능력입니다. 마케팅 능력. 마케팅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유용성에 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사는 이제 국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국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제 강의는 이제 2차를 준비하는 강의예요. 2차를 준비하는 강의인데 1차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1차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제가 1차에 관해서 잘 알면은 1차 강의도 했겠죠. 그러니까 1차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 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2차 시험이 응시자가 최소 한 5,000명 정도는 됩니다. 최소 5,000명 정도는 되는데 이 중에 합격하는 사람은 300에서 한 4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과거에 한번 500명이 터진 적이 있어요. 저희 시험이. 여러분들 이제 35회 시험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근데 31회 시험에서 한번 500명이 터진 적이 있어요. 잭팟이었죠. 근데 그거는 딱 일회성에 그쳤고 다시 합격 인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계속 유지된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고요. 300에서 400명 사이가 합격을 해요. 자, 그러면은 정말 잔인한 얘기인데 불합격은 몇 명이죠? 불합격은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빼기 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한 4,500명 이상 불합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4,500명 이상 불합격이 된다라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불합격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합격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1년 동안 혹은 이 수험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금과 옥조로 삼아야 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금과 옥조로 삼아야 되는 얘기를 할 건데 대체로는 내일 정도 되면 잊어버려요. 대체로는. 그리고 조금 빠르신 분들은 이따 30분 뒤에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금과 옥조 같은 얘기예요. 이것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합격하는 게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 봐봐요. 요게 5,000명이라고 하자고요. 그런 다음에 요게 한 400명 정도라고 하자고요.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쌀을 이렇게 던져볼게요. 이렇게 막 랜덤으로 막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쪽에 맞을 확률이 높아요? 이쪽에 맞을 확률이 높아요? 아, 수학 얘기하네. 수학 얘기가 아니라요. 가능성이라고 할게요. 확률이라고 하면 또 수학 얘기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쌀 막 던지면은 여기 맞을 확률은 얼마 안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요.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다들 불합격을 피하지를 못하거든요. 불합격을 피하지를 못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먼저 공부 때문에 그러는데요. 첫 번째, 공부를 할 때요. 한 50% 정도는 공부를 그냥 안 합니다. 최소한이요. 최소한 50%는 공부를 안 해요. 나는 아닌데? 나는 공부 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뭘 하냐면요. 다양한 걸 합니다. 게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구도 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도 하는데 인터넷에요. 할 게 너무나 많아요.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인터넷에는 인스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으로는 무슨 다양한 카페도 있고요. 이런 데 가서 막 댓글 달고 누구랑 싸우면은 재밌어요. 막 재밌는 막 가십거리들 되게 많고요.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예. 최소 50%는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카페고요. 그 다음에 또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 이런데요. 막 2,000명씩 있는 노무사 수업 막 오픈 채팅방 있어요. 이런 데 들어가고 계속 가십만 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런 데 넘쳐나는 정보들이 여러분들 수험하는데 전혀 저 진짜 장담하는데요. 진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눈곱 이렇게 긁어보면 눈곱 요만하잖아요. 그만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진짜로요. 진짜로 도움 안 됩니다. 근데 나오기 힘들죠. 왜? 재밌거든요. 나오기 힘들어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저희 와이프 덕분에 알게 된 건데 이거랑 비슷해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스레드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엄청 재밌어요. 물론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 돼. 근데요, 뭐 카페든 카카오톡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든 그런 데서 솔직히 말하면은 정보를 선별해낼 능력을 갖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 능력이 너한테는 있어? 아니요.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 벌고 싶잖아요. 온갖 글들이 광고성으로 올라오는데 그게 광고인지 아닌지 구별해내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그게 무수히 반복돼야 혹시 이거 광고 아니야? 수험생인 것처럼 어떤 글을 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광고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런 데 안에는. 근데 그 유혹을 당하면 수험에 큰 도움이 되면 참 좋은데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여기 있는 이 공부도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이상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공부. 알 수 없는 공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아직 우주에 외계인이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외계인이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체로는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실히 알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을 파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을 막 파고드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요,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골로 가는 공부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지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식한 사람이라고 지칭할 때 대표적인 게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중고등학교 정도 수준에서 설명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예요. 그 중국에 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 중국의 한 문제가 흉노족을 칩니다.
흉노족을 치고요. 뭐 어떤 교과서 보니까 요거를 훈족이라고 하더라고요. 훈족을 칩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에서 쳤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치면은 여러분들 어느 방향으로 가겠어요? 왼쪽으로 가요? 치니까 오른 방향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죠. 오른쪽에서 쳤으니까. 그죠? 그럼 오른쪽에 가니까 누가 있죠? 게르만 족이라는 애들이 요렇게 있어요. 왼쪽에 가니까 게르만 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를 이렇게 딱 치니까 얘네는 어디로 가요? 그래요. 내가 얘기할게요. 또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가니까 여기는 동로마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서로마가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동로마가 있고 서로마가 있는데 그거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해요. 얘네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가까운 데부터 때려야지 먼 데 때리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여길 때려서 얘네가 먼저 멸망합니다. 그잖아요. 근데요, 어렸을 때 선생님이 왜 먼 길 돌아서 서로마를 먼저 때렸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왜요? 선생님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정확하게 몰라요. 물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죠. 얘네랑 얘네 사이에 모종의 뭐가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은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혹시 알면은 혹시 나는 저게 전공 분야여서 난 저 부분이 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논외로 할게요. 대체로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요, 이렇게 미지의 영역은 수험에서 물어보지를 않아요. 수험에서 물어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읽으면서 알 수 없는 부분은요,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빨리 포기해야 돼요. 또 이상한 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때 행렬이라고 들어봤어요? 행렬이라고. 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행렬 들어봤죠? 그럼 행렬 덧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덧셈 행렬 배웠어, 형? 덧셈 배워봤어? 행렬 덧셈? 그럼 행렬 뺄셈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그럼 행렬 곱셈도 해봤겠네? 자, 근데요, 앞에 있는 형님이 행렬 덧셈, 뺄셈, 곱셈을 해보셨대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이 형이 만약에 행렬에 나눗셈 했다면 이 형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고교 과정에서 행렬에 나눗셈은 안 배우거든요. 저는 교과서에서 행렬에 나눗셈이 있는 교과서를 봤는데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교과서는 없습니다. 고교 과정에서 행렬에 나눗셈은 없어요. 틀림없이 없습니다. 2점짜리로도 나오지 않아요, 수능에서. 왜? 행렬에 나눗셈은 안 되거든요. 예. 근데요, 나눗셈을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죠? 안 물어보죠. 근데 나는 국민학교 때 사칙연산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배웠는데 행렬을 딱 곱하기까지만 알려주고 나누기를 안 하고 있네. 내가 이거 참을 수 없어. 행렬의 나누기를 왜 안 가르쳐주는지 내가 한번 파봐야지. 끝장나는 공부입니다. 끝장나는 공부고요. 행렬의 나눗셈이 왜 안 되는지는요,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빨리 포기해야 돼요. 빨리 포기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이상한 공부의 대표적인 게, 우리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가시험이잖아요.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정답 처리되는 기준이 모호하게라도 있어요. 정답으로 처리되는 기준이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번이 답, 2번이 답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논술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답 처리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정답 처리되는 기준이 뭐냐면은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 그게 여러분들 정답 처리되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법을 이미 배우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법을 좀 있어요. 해마다 있습니다. 해마다 있는데 이 대법원 판례와 견해가 다른 학자분,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듣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수업을 듣고 오신 분들이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를 볼 때는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점수가 낮게 나오고, 교수님이 수업 중에 설명했던 내용대로 하면은 점수가 나오는 그런 학교 시험이 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국가 시험이 아니죠. 무슨 시험이에요? 학교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학교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그 채점하시는 분이 내 생각이 맞고 대법원 판례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채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나는 교수님한테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동조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마이웨이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웨이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간단한 거예요. 안 나오는 거는, 알 수 없는 거는, 자, 다시 한번, 안 나오는 거, 알 수 없는 거 비슷한 말인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파고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설령 그 교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국가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님의 견해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그 최소한의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학습을 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답안 작성을 해서 결론을 내리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답안을 완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걸 극단적인 예로 들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용운 선생님이라고 들어봤죠? 저도 한용운이라는 선생님 이름을 들어봤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님의 침묵 뭐 이런 시가 있대요. 뭐 제가 그 시인을 잘 모릅니다만, 근데 예를 들어서 님은 같습니다. 아,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대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 한용운 선생님이 지금 차였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는 이게 나라 잃은 슬픔을 주제로 한 시이다 라고 교과서에서 그렇게 고교 과정에서 그렇게 정했으면은 그게 답인 거지, 애인한테 차인 슬픔을 노래하는 거다, 내 생각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대법원 판례라는 겁니다. 설령 주관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한 공부는 진짜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조급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조급함. 예상을 하고 오셨는지 예상을 안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도 심리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빨리빨리 노동법 빨리 가르쳐주, 빨리 노동법 빨리빨리 설명해갖고 나 빨리 오늘 노동법 오늘 다 끝내고 내일은 인사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안 돼요.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이거 빌드업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국민학생이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나와서 자꾸 국민학생이라 그러는데 그냥 널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국민학생이 하나 있는데, 아, 난 빨리 미적분 배우고 싶어. 빨리 나 지금 당장 미적분 하고 싶은데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근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간혹 가다 다큐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천부적으로 대단한 애가 있어요. 뭐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 아무튼 그런 천부적인 사람이 진짜 몇 천만 명 중에 혹은 10년에 한 번씩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그런 이례적인 사람을 예로 들면서 막 조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쌌는데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승주가 집에 가서 책을 읽으래. 그랬더니 책을 읽어보니까 뭔가 팍 와닿는 게 없는 거야. 내가 막 노동법의 대가가 아닌 것 같아. 1시간 읽어봤는데. 저도 노동법의 대가가 아닙니다.
예. 대가가 그럼 누군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누가 대가인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는 거는 저도 노동법의 대가는 아니고요. 그냥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시험에 합격한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시험에 합격하는 방향으로 방향 합격하는 정도의 수준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제가 이 세상의 모든 노동 문제에 관한 해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림동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런 대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일단은 아닌데 여러분들도 빨리 대가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요, 대가가 되는 데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합격하는 정도의 대가가 아니라 합격하는 정도의 수준, 그것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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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노동법 수업을 이틀 정도 했는데 뭔가 와닿는 게 없고 내가 지금 성과가 당장 안 나와.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이미 조급함이 도출된 거예요. 그런 심리에서 조급함이 도출된 거고요. 진짜 꾹 참으면서, 저 유튜브 좋아하거든요. 유튜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유튜브 보시면 안 되거든요. 유튜브 보시면 안 되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강의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현우진 뭐 이런 사람들 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쪽에서 이제 재밌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것들 이제 보다 보면 주옥 같은 말 있거든요. 보지 마세요. 거기에서 공무원 강의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순 공시간, 그러니까 순 공부 시간 8시간 이상을 꾸준히 해낸다면은 못 붙는 시험은 대한민국에 없다. 저 그 말 동의합니다. 순 공시간 8시간이 넘는다면 대한민국에 못 붙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그분이 옛날이긴 하지만은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행정고시도 합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사법시험은 확실히 합격했는데 이력에 보니까 행정고시도 합격했는지 모르겠는데 8시간 이상이면 못 붙을 시험이 없다라는 건데 저는 그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순공부 시간 8시간을 꾸준히 하다가 한 3일이면 효과가 나오냐?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최소한 여러분들 내년 봄 정도 돼야 이제 뭔 좀 알 것 같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결코 며칠 와닿지 않아 그러면서 선생님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조급함이 문제인 거예요. 너무 빨리 성과를 내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억누를 수 있어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억누르지 못하면요, 답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공부 방법도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 봐봐요. 제가 아까 전에 2013년부터 강의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했네요.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꽤 했는데,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칠판에서 설명한 거를 혹시 다 적어가서 그거를 연습장에다가 공부가 됩니까?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에다 빨간색을 그는 게 좋을까요? 파란색을 그는 게 좋을까요? 뭐 그런 질문도 받아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단어에 대한 질문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뭐 선생님 상당하다라고 돼 있는데 뭐 대법원이 상당하다라는 표현 줘요거든요. 선생님 상당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이런 것부터 그럼 제가 국어 사전부터 공부를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대학 입시를 정시가 아닌 수시로 가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시에서 예를 들어서 논술형 시험을 봐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논술을 공부하는 정확한 방법이 있나요? 정확하게 요 책을 완기해버리면은 이 논술은 합격이다.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것도 정확한 방법이 없어요. 정확한 방법이 없는데 딱 한 가지 틀림없는 거는 순공 8시간씩 꾸준히 하면서 8시간씩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년 봄쯤에는 분명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격차는요, 내년 봄 정도 되면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근데요, 그게 하루 만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일어난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누적된 게 그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힘듭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꾹 참고 뭘 베껴야 되나 아니면은 뭘 읽어야 되나. 근데 틀림없는 건 읽긴 읽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를 꾸준히 읽긴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는 말이에요. 자,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이제 어른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자, 근데 내년 봄에 가서 여러분들 초, 중, 고 중에 어떤 걸 입학해야 어른이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왜? 복습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누구는 기억하고 있고 누구는 복습해서 누구는 복습 안 해서 기억 안 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게 딱 그거 한 가지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수십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배운 게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공부 방법을 찾지 말고 일단은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조급해하지 마시고 진중하게 그냥 꾸준히 독서를 하세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 없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이걸 이렇게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되지? 그런 것도 몰라도 됩니다. 왜? 아까 전에 한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알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은 몰라도 되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 수 없고 저도 알 수 없는 거는요. 잔소리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외로워요. 이 외롭기 때문에 외로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것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인간관계 중에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제 딸 같은 경우는 저와의 관계가 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 관계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리대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친구를 너무 이성적으로 좋아해. 근데요, 여러분들 부부도 헤어지는 세상인데 맞잖아요. 그 관계에 집착하다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들 계획이 틀어진다면은 사실 헤어지고 나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6개월? 그 정도면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대체로는 그런데 그게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그러한데 이게 집착을 해서 공부가 한 두세 달 틀어져 버리면은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그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번 공부를 망쳤구나 라고 교훈 얻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1년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혹은 동성간의 관계도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내가 연락 안 하고 서운해하고 그런다. 그럼 그게 과연 정말 친구였을까요? 내가 공부를 하려니까 연락이 뜸해질 수 있는 거를 이해 납득을 해주는 게 그게 진짜 친구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진짜 친구면은 1년 연락 끊기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연락했을 때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게 그게 친구 아닐까?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매주 연락해야 친구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제 지론이 틀린 거죠. 근데 제 지론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체로 동의하실 겁니다. 진짜 친구라면 1년 정도는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다. 친구의 진로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마세요.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게 제일 막연한 건데 여러분들 체력 관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체력 관리를 진짜 잘 하셔야 되는데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해 본 분들은 제가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납득을 못 해요.
납득을 못 하는데 어, 여러분들 내년 한 5월에서 6월쯤 되면요. 이 체력 때문에 포기하는 저는 충분히 반복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종이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충분히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5월이나 6월쯤에 그 해 2차 시험을 포기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겪어봤는데 그게 뭐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옵니다. 번아웃이 와요.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하는데 그 견디지를 못하는 게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신력이 강하면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 얘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는데 육체가 너덜너덜해지면요. 정신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시험에서 그 현상이 정말 극단적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방어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운동입니다. 예. 오로지 운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고 한 예로 저를 예로 들면은 저는 이 노무사를 2년 공부를 했어요. 처음을 보통 수험가에서 생동차라고 하죠. 생동차는 떨어졌고요. 떨어졌으니까 2년 공부했죠. 그다음에 유예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시험이 뭐 8월 어딘가에 있잖아요. 8월 어딘가에 있는데 한 5월 정도부터 공부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책을요. 여기다 책을 이렇게 얹어놓고 상상이 되시죠? 옆에서 본 거예요. 책을 이렇게 얹어놓고 읽는데 계속 이 두 줄에서 세 줄을 읽고 나서 멍 때리고 내가 뭐 하고 있지? 두 줄에서 세 줄을 읽고 멍 때리고 뭐 하고 있지? 나 이렇게 해서 나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다시 집중해서 읽어야지라고 정신을 한번 차려보자라고 하는데 세 줄 읽다가 또 멍 때리고 있고 이걸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막판 근데 요게 왜 그랬는지는 체력 문제도 있는데 정신적 문제도 있었어요. 제가 당시에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도 있었는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체력이 안 돼서 마지막 세 달을 공부를 아예 못했습니다. 아예 못한 상태에서 간신히 시험 봐서 1등을 했어요. 예. 간신히. 그러면 야 막판 세 달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막판 세 달을 안 하면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정말 제가 막판 세 달을 안 하고도 시험 결과가 좋았던 이유는요. 그냥 일단은 제일 큰 게 운이고 왜냐하면 실력이라고 그러면은 또 재수 없으니까 1번은 운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 전에 공부를 충분히 해놨어요. 예. 그 전에 공부를 충분히 해놔서 그게 가능했던 건데 운이에요. 운이에요. 운. 근데 그렇게 막판 세 달 정도를 공부를 안 하고 붙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5천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력인데 특히 있잖아요.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은 근육이지 그러면서 내가 마동석처럼 한번 해보겠다. 아니요. 여러분들 근육을 키우라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비례해서 체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래 달리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있잖아요.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근육 운동 말고 그런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투자해 놓지 않으면요. 한 여러분들 5, 6월쯤 됐을 때 승주 걔가 그때 이 말이구나 라는 게 본인이 주인공이 될 겁니다. 본인이 주인공이 될 거예요. 전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무사 붙고 현업 잠깐 하다가 조그만 H라는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조그만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로스쿨을 갔었어요. 로스쿨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랬더니요. 막판에 체력이 전혀 안 떨어져요. 나이는 더 먹었는데 결국 체력 문제거든요. 나이가 더 먹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도적처럼 찾아옵니다. 이 문제가. 아무 문제 없다가. 근데 선생님 저는 23살밖에 안 됐는데
24살밖에 안 됐는데 체력 문제가 올까요?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아직 나이가 매우 젊으신 분들 안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한 20대 후반 정도는 됐다라고 한다면은 찾아올 가능성이 저는 아주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은 끝장난다. 끝장난다. OT라고 하면서 거의 잔소리죠. 그죠? 근데요, 이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한데, 진짜 이상한 공부 안 해야지. 그 다음에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 봐야지. 계속 읽어 나가면서. 그 다음에 특별한 공부 방법 찾지 말아야지. 예? 이 마인드셋을 못하면요, 여러분들 계속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만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인드셋이 장착되지 않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1년 공부인데 이거 30분 투자 못하냐? 아니, 저는 지금 30분 지났는데 그러지 말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년 전체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릴게요. 0기, 1기, 그다음에 2기, 그다음에 이제 3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4기수로 진행이 되는 게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뭐 이게 언제부터 유래됐는지 그런 건 모릅니다, 저도. 근데요, 연기는 일단은 이론 설명에 치중을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있잖아요.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교재가 제가 무수히 많은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어요. 읽는데 피곤하대요, 교재가. 그랬더니 그 주요 원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각주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주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각주가.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각주를 제가 여러분들 자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가독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었는데, 이 자료가 어딨냐면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우측 상단에 보면은 카페 주소가 있어요. 우측 상단에 카페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등업 신청을 하면은 이 자료실이라고 있거든요. 카페 자료실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450면 정도 되는 자료가 하나가 업로드 될 겁니다. 450면 정도 되는 판례 자료가 업로드가 될 건데, 야, 너 지금 장난하냐? 450면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정도도 학습 못하면은요, 이거 답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알죠?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말 알죠? 페인이 안 되면은 게인도 없다.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ISTJ거든요. ISTJ인데 농담이 좀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요, 제가 이 시험을 위해서 정말 학습해야 되는 최소한의 것보다 조금 더 추려낸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판례 자료는. 근데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자랑하는 건데, 이거 5명이 붙어서 만들었어요. 5명이 붙어서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최종적으로 만들면은 안 이쁘대요. 안 이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제가 만들면 안 이쁘다 그래서 5명이 붙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5명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분들한테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참 많은 경제적, 시간적 노력이 들어간 자료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랑 여기 있는 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자료는 1기 때도 볼 거예요. 왜냐하면 450면을 0기 때 전부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전부 다 볼 수는 없고 일부를 볼 건데, 그 다음에 1기 때는 여기 봤던 일부랑 다소 중복되더라도 중요한 건 한 번 더 보고,
아주 중요한 건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안 본 것도 더 보고요. 그죠? 그래서 요때까지는 다 볼 거예요. 다 보는데 이때 되면 자료가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대법원은 계속 판례를 선고를 하거든요. 대법원은 판례를 계속 선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판례가 대법원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힘든데 그거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에서 선고 때리는 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혹시 우리 아빠가 대법관인데 그러면은 좀 자제를 시켜주세요. 선고 못하게. 그러면은 컨트롤할 수 있죠. 근데 보통의 우리 사람들은 대법원이 판례 선고하는 거를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선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추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요, 2기 때 또 볼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논술형 시험인데 약술형 시험이 아니라 사례형 시험이에요. 어떤 사실관계를 쭉 주고 이걸 풀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관계를 쭉 주고 이걸 풀으라고 하는데 이게요, 판례가 미리 학습이 안 돼 있으면요, 사실관계를 읽다 판나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그러니까는 이 사실관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런 법리를 적용했고 여기에서는 이런 결론을 냈다라는 거를 얼추 알고 있어야 돼요. 얼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학습을 남들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할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실제 여기 업로드되어 있는 판례 사례를 내가 실제로 학습을 해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판례가 나왔구나. 여기에서는 대법원이 이 법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지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무대뽀로 시험장에서 풀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또 볼 거고요. 이 자료를 또 볼 거예요. 물론 추가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된 자료도요. 계속 반복해서 볼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시험이 면접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봐요? 지필고사. 침 튀겼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성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사실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죠. 헛소리 그만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지식을 교수님들이 앉아갖고 면접으로 검증하는 시험이 아닌 거는 인정하시죠? 그건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알고 있는지 교수님들이 실제로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답안을 써서 낸 걸 가지고 채점을 한다라는 건 다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종이에다가 뭔가를 쓰는데, 즉 답안을 쓰는데 이 답안 쓰는 것도 일정한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답안 쓰는 것도 일정한 룰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5,000명 이상 채점을 하는데 아무 룰도 없이 써서 내면은요. 여러분들 5,000페이지짜리 책 읽어본 적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런 책이 있다라는 거. 아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5,000페이지 근데 5,000페이지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한 페이지 내면 5,000페이지인 거지. 이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페이지씩 내면은 얼마예요? 10,000페이지 아니네. 10만 페이지네. 10만 페이지 읽어야 되잖아요. 20페이지씩 써서 내면은 10만 페이지를 일일이 막 중구난방식으로 썼는데 다 읽어본다. 이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 룰을 갖춰서 답안을 써야 되는데 이 답안에 관해서는 트레이닝을 요때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숙제를 내드릴 거고요. 이 숙제는요, 내일부터 나갈 거예요. 근데요, 이 숙제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하세요라고만 하고요. 근데 이 숙제는요, 답안 쓰는 룰을 익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하나의 방편인 거고, 그 다음에 1기에 가면은 이 답안 쓰는 룰을 알려드릴 거예요. 요때 가면은요. 룰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 요 룰을 알려드리면서 답안 쓸 때 어떤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설득하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답안 쓸 때. 설득해 가는 과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설득하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페에 이 설득하는 요령에 관한 영상을 오픈할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써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독수리 타법이다 보니까 다소 느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봐보니까 2배속으로 보면은 좀 볼만하더라고요. 워낙 독수리여서 느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느립니다. 그러니까 한 2배속 정도로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건데 이것도요 영상이 한 20 몇 개 정도 업로드 될 거예요. 많으면 30개까지 업로드 될 수가 있는데 뭔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면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냥 요령이 불과한 거거든요. 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저거는 요령 알겠다라고 하면은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기존에 수강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요거를 틀어놓고 보면은 밤에 잠이 진짜 잘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요게 잠이 진짜 특효약이다. 불안할 때 요거 보고 있으면은 잠이 제 목소리가 그렇게 잠이 온대요. 그래서 이건 아무튼 수면제로도 나쁘지 않고 그런 다음에 답안을 쓰기 위해서 일기 때 모고를 볼 겁니다. 모의고사의 줄임말이에요. 요거를 25점 모의고사를 8 또는 9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7회 정도 여러분들하고 모고를 볼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요때 이제 숙제도 또 나갈 겁니다. 요때 나갔던 숙제가 또 나갈 거예요. 요때는 개별법, 요때는 집단법으로요.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모고를 보는데 75점 모고를 8회 또는 9회를 볼 겁니다. 보는데 요때쯤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8시간씩 쭉 이제 누적되어 왔던 것들이 이때는 분명히 격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때 이 격차를 찾아와 갖고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들어봤거든요. 왜냐면 자기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격차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 때쯤 되면은 일단은 그걸 알아요. 약간은 자기 객관화가 된단 말이에요. 약간은 자기 객관화가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조금 부족하다라는 걸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때쯤 되면은. 왜냐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왜냐면은 사람이 중학교 때는 중학교 공부가 있고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공부가 있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공부가 있는데 선생님 제가 지금 초등학교 때 곱하기 나누기가 정확하게 잘 못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구몬 학습지를 사가지고 지금부터 곱하기 나누기를 한번 해봐 집중적으로 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라고 해서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있나요?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곱하기 나누기는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명확한 방법을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그렇게 상처 안 받으시려면 하여간 조급함 갖지 말고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된다. 아무튼 요걸로 이제 답안 작성을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요. 이게 꾸준히 요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까 전에 업로드한 자료 보다 보면은 대법관이 써놓은 대법원 판결문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대법관도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설명을 써놓을 거 아닙니까? 판결문에. 잖아요. 그런 걸 많이 봐야 돼요. 그런 걸 많이 봐야 이런 방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구나 라고 감각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감각이에요. 대법관이 이렇게 설득하는구나. 이런 표현으로 설득하는구나. 우리가 경영학에서 쓰는 표현하고 법학에서 쓰는 표현하고 표현 방식부터 달라요. 여기에서 쓰는 단어들은 되게 구리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표현 방식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많이 봐야 익숙해지고 많이 봐야 그거를 내가 실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쌓아왔던 것들이 이럴 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 그리고 이때 이제 모고를 보는데 모고 이제 저희 실제 시험이 150점이잖아요. 150점이 요거 이제 6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중에 올해 1차 보셔야 되는 분들 있죠. 1차 보셔야 되는 분들이 이때 2기를 한 중간 정도쯤에 스톱을 합니다.
2기를 중간 정도쯤에 스톱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다다음 주가 1차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2기 수업을 듣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단 1차부터 붙어야지. 맞죠?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톱을 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잘 봤어. 와, 평균 80점이야. 아, 잘 봤어. 훌륭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선생님, 2차 그럼 이제부터 어떡하죠? 근데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네. 근데요. 정말 이때 쌓아놓은 게 많다면요. 요때 한 3, 4주, 3, 4주? 4주 정도 2차를 놨다고 하더라도요.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어서 가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복구가 돼요. 그동안 쌓아놓은 게 충분하다면은. 그동안 쌓아놓은 게 없다면은요. 모르죠.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고. 제 잔소리가 너무 심했죠? 첫날인데 겁만 준 것 같고. 근데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거요. 되게 좋은 자격증이에요. 진짜로요. 진짜로 좋은 자격증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지 못하지만은 저희 선배들이나 동기들이나 이제 후배님들 보면은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거 왜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일단은 그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많이 벌면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교환 가치가 있으니까 돈은 그렇잖아요. 좋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1년 동안 차분하게 이상한 공부하지 말고 파이팅이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노동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